미주 최초의 한국어 방송 TKC가 창사 40주년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보조 영양 프로그램 스냅 수혜자에 요구되는 근로요건이 강화되면서 뉴욕시에서 18만 명이 수혜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된 탓에 이번 겨울 뉴욕 일원 거주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가 정상담소가 3월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퀸즈 패밀리 저스티스 센터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미주 최초의 한국어 방송 TKC가 창사 40주년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TKC는 지난 1985년 한국문화공보부로부터 방송 허가를 받은 뒤 40년 전인 1986년 3월 6일 뉴욕 플러싱에서 고고의 성을 올린 이래 40년, 40개 성상을 한결같이 뉴욕 뉴저지, 나아가 미전역 한인사회의 성장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TKC는 한국어 방송이 전무하던 40년 전 첫 전파를 발사한 뒤 수없이 많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 최초라는 영광에 부여된 무거운 책임을 잘 알고 있기에 눈물과 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한국어 방송, 최초의 12시간 한국어 방송, 최초의 24시간 한국어 방송, 한국-미국 동시생중계 등 모두 TKC가 쌓아올린 금자탑이며 한인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TKC는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연방 상하원 의원의 탄생, 뉴욕시 최초의 한인시 의원 당선 등을 이끌어냈으며 1세대와 1.5세대, 2세대를 잇는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TKC 방송 설립자인 한상기 대표이사는 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직 한국어 방송 한 길만 걸어왔고 미력 하나마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고 생각한다. TKC 40년 역사는 미주 한인사회의 역사이며 한인들의 성원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이민사회 모국어 방송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KC 40주년을 맞아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 등 뉴욕 뉴저지 지역 연방상하원 의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줄을 이었고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도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TKC는 창사 40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 6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저소득층 보조 영양 프로그램 스냅 수혜자에 요구되는 근로요건이 강화되면서 뉴욕시에서 18만 명이 수혜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선 전체 가구의 3분의 1인 180만 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근로요건 조치로 전체 가구의 10%인 18만 명이 수혜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의 스콧 프렌치 행정관은 이것은 순전히 징벌적인 접근 방식이며 목적은 사람들의 혜택을 박탈하는 데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실업률이 5.6%에 달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 작업과 일자리 부족은 수급자들에게 커다란 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1억 8천만 끼의 식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시 전역의 푸드뱅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푸드뱅크의 잭 홀 부회장은 코로나19나 허리케인 때와 맞먹는 대규모 수요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급 가구 비율이 37%로 가장 높은 브롱스 지역의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며 푸드스탬프 결제가 주요 매출을 차지하는 지역 상권 역시 위축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 OBBBA가 시행됨에 따라 스냅 수혜자에 요구되는 근로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그동안 근로 의무가 면제되었던 55에서 64세 장노년층과 노숙인, 퇴역 군인,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 등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기술 교육 이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된 탓에 이번 겨울 뉴욕 일원 거주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일 지역 매체 더시티는 올 겨울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주자들의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네디스는 올해 1월과 2월 에너지 수요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고 전했으며 내셔널그리드 천연가스 고객들은 지난달 7일 기준 최고 사용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엠파이어 센터와 에너지정보청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정용 에너지 가격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주의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27.39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59%나 높았으며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뉴저지주 또한 가정 평균 전기요금이 지난 2년간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틸리티 비용 연체율도 높아졌습니다. 내셔널그리드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16만 명이 넘는 고객이 60일 이상 요금을 연체했습니다. 코네디슨의 경우에도 40만 3천 명이 넘는 고객이 60일 이상 요금을 연체했으며 연체 금액은 총 8억 5,870만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주정부는 정부의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도움을 받거나 전기가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분할 납부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욕 일원의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5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20센트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시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2센트, 롱아일랜드는 3달러 7센트, 뉴저지는 3달러 13센트, 코네티컷은 3달러 11센트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하루 새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8센트 상승했으며 뉴저지에서는 지난주 대비 가격이 16센트 상승하는 등 빠른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젤 가격 또한 올라 전국 평균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으며 전주 대비 40센트 급등했습니다. 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3월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퀸즈 패밀리 저스티스 센터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정상담소는 지역사회에서 피해자 지원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이어온 노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퀸즈 패밀리 저스티스 센터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여성인 만큼 오랜 기간 여성의 안전과 회복, 자립을 위한 상담 옹호 연계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이지혜 소장은 이번 상을 모든 한인 여성들에게 바친다며 올해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여성의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한인 여성들을 위한 관련 워크숍을 새롭게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노후한 동네 공원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5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트리샤 시마무라 뉴욕시 공원국장은 브롱스와 브루클린, 맨해튼 등 5개 보로의 공원 10곳에 총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공원 개선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많은 뉴욕 시민에게 공원은 사실상 뒷마당과 같은 공간이라며 이번 투자가 10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공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원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뉴욕시 5개 보로에 있는 공원 10곳이 새롭게 정비될 예정이며 대부분 20년 이상 제대로 보수되지 않은 곳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공간이 새로 들어서고 나무와 식물 등 녹지 공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원 정비 공사는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정부 주도로 전국 24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 역시 위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오리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24개 주는 지난 5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임시로 발동해 각국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를 겨냥한 것으로 소송을 낸 주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소송을 주도하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관세를 물리기 위해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그의 전면 관세 부과 시도를 기각한 뒤 대통령은 더 큰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을 보면 이들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헌법에 따르면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우회할 권한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법 122조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근본적인 국제지불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수입 제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허가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를 발동한 근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며 크리스티 놈은 훌륭히 일해왔고 수많은 놀라운 업적들과 특히 국경에서 성과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놈 장관이 플로리다 도랄에서 토요일에 우리가 발표할 서반구의 새로운 안보 구상인 아메리카의 방패 특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현직 장관을 경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DHS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등에 소속된 요원들이 쏜 총에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데다 최근 불거진 DHS의 포화 전용기 논란까지 고려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됩니다. 특히 놈 장관은 사망한 시민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으며 이는 임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놈 장관의 후임으로는 마크 웨인 멀린 연방 상원의원이 이달 31일자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멀린 의원에 대해 하원에서 10년, 상원에서 3년 동안 봉직하며 훌륭한 오클라호마 주민들을 대표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며 그곳은 내가 2016년, 2020년, 2024년의 대선에서 77개 카운티를 모두 승리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마가 전사이자 전직 무패 프로 MMA 파이터라며 우리의 미국 우선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은퇴자금으로 마련해 두는 401k 계좌를 긴급 생활비 해결에 사용하는 사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 뱅가드가 발표한 2026 미국 저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뱅가드 401k 가입자 가운데 6%가 이른바 긴급 인출, 즉 하드십 인출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에 5%보다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401k 긴급 인출의 중간 금액은 $1,900였습니다. 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 압류나 퇴거를 피하기 위한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가 31%, 학비 13%, 주택 수리 11% 순이었습니다. 하드십 인출은 국세청이 허용하는 제도로 의료비 지출이나 주택 압류 또는 퇴거를 막기 위한 비용 등 특정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만 은퇴계좌에서 돈을 꺼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동가입 제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401k에 가입하고 저축률도 높아지면서 계좌 잔액 자체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2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뤄지면서 개전 이틀 동안 수도 테헤란에서만 10만 명이 피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개시하고 수도 베이루트에 공습을 쏟아붓고 있는 레바논에서도 난민 8만 4천 명이 발생했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교전이 시작된 이후 시리아인과 레바논인 등 3만 명이 시리아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충돌로 아프가니스탄에서 11만 5천 명, 파키스탄에서도 3천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향후 전쟁의 전개에 따라 이란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 약 2천만 명의 시리아에서 2010년대 들어 내전이 격화되면서 170만 명 넘는 난민이 유럽에 대규모로 유입돼 각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9천만 명이 넘는 이란 인구의 10%만 이주를 선택하더라도 금세기 최대 난민 이동과 견줄 수 있고 이란 인구의 4분의 1이 고국을 등진다면 전 세계 난민 인구가 최대 7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도 이용자에게 망상 등 정신질환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습니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조엘 가발라스는 아들 조너던의 죽음을 제미나이가 부추겼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제미나이가 자신을 완전한 자아를 가진 인공 초지능이라고 조너던에게 믿게 하고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제미나이가 조너던에게 육체를 떠나 메타버스에서 아내와 만나려면 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극단적 선택을 유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너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자 제미나이는 너는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도착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다독이고 자신의 시신을 부모님이 발견하게 될 것을 걱정하자 유서를 쓰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이에 앞서 조너던에게 인간형 로봇이 실린 트럭을 탈취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를 고통의 설계자로 규정하고 그의 영혼에 대한 공격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구글은 성명에서 제미나이는 현실 세계의 폭력을 조장하거나 자해를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이번 사례에서 제미나이는 자신이 AI임을 명확히 밝히고 당사자에게 위기 상담 한라인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미나이가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추론이 필요한 지식 업무와 코딩 기능을 통합한 새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AI는 최상위 AI 모델의 개선판인 GPT-5.4와 GPT-5.4 프로를 지난 5일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이전의 영역별로 GPT-5.2, 띵킹 모델과 GPT-5.3 코덱스 등으로 나뉘어 있던 모델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용자의 컴퓨터를 직접 조작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넘나들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제어 에이전트 기능도 자사 범용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탑재했습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도 최대 100만 토큰으로 늘려 AI 에이전트가 긴 안목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GPT-5.4 프로 모델은 44개 직종의 지식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별 성능 지표에서 82%를 기록해 70% 수준이었던 전작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정보 검색 능력을 측정하는 브라우즈 컴프 지표에서도 89.3%로 경쟁작인 구글 제미나이 3.1%의 85.9%나 엔트로픽 클로드 오퍼스 4.6의 84%보다 지표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GPT-5.4 모델은 챗GPT 유료 가입자들에게 즉시 제공되며 기존 모델인 GPT-5.2 띵킹 모델은 3개월간 유지된 이후 오는 6월 5일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리며 공격적인 채용에 나섰던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해고와 함께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숙련된 테크 종사자들조차 수백 통의 이력서를 제출하고도 재취업에 실패하는 등 캘리포니아 테크 노동 시장이 전례 없는 한파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인구직 전문기관 챌린저 그레이앤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올해 1에서 2월 전국 테크 기업의 감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1%나 급증했습니다. 최근 핀테크 기업 블록은 전체 인력의 절반인 4,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아마존, 구글, 세일즈포스 등 거대 기업들도 감원 행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블록 공동 창업자 잭 도시와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 등 업계 리더들은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예전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세일즈포스의 경우 업무의 30에서 50%를 이미 AI가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실리콘밸리 테크 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시안 약 45%, 백인 약 38%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히스패닉 약 8%, 흑인 약 4%로 이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번 해고 사태는 특정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고연봉 전문직에 종사하던 아시안과 백인 노동자들의 충격이 표면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크 업계의 해고가 단순한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성숙화와 AI 투자 비용 마련을 위한 구조적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레이더 조의 냉동 볶음밥과 일부 냉동식품에서 유리파편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4일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과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은 고철 처리 비용 부당 청구, 고객 과다 요금 부과 및 기타 불법 행위로 악명 높은 견인차 업체 인스턴트 리커버리를 고소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2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6만 3천 명 증가해 2025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원자재 정보업체 아거스에 따르면 북서유럽 항공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 71% 증가해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아마존, 테무, 틱톡 등을 통해서 판매된 어로브의 공기청정기의 MK04 모델을 화재 위험으로 리콜했습니다. 아이폰 17이가 저장 용량과 속도는 높이고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책정해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점유율 확보에 나섰습니다. 연방전쟁부가 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AI 모델 개발사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 공식 통보했습니다. 중국의 한 스튜디오에서 포르쉐, 페라리 등의 고급 스포츠카를 일반 성인이 실제 주행이 가능하도록 축소된 형태의 미니카로 제작, 판매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1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